백정선 고수도 의뢰인을 찾았는데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이 가정이 좀 빚이 좀 있어요. 빚도 좀 악성 부채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좀 쪼여 있는 상태인데 좀 자유롭게 만들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여기 앉으세요. 집이 정말 깔끔하네요. 방금 이사 온 집일까 싶을 정도로 깔끔한 오진이 의뢰인의 집. 그동안 빚을 갚아오느라 살림살이를 살 여유가 없었다는데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빚을 예전에 많이 져서 그 빚 갚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몇 년 동안 얼마의 빚을 갚은 거예요? 저기 남편이 주식을 좀 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좀 힘들고 또 보증도 좀 서고 그래서 한 5년 정도 갚은 것 같아요. 15년 동안 빚 갚아왔어요? 예. 매덕 됐겠네요. 빚 갚은 게. 5, 6억 넘는 것 같아요. 5, 6억을 15년 동안 갚아왔으면 이 집의 제일 큰 첫 번째 고민이 그런 거네요. 그러면 빚 청산. 본격적인 상담에 들어가기 앞서 가장 큰 소원인 빚 청산을 비롯해 여러 가지 소원들을 적어봅니다. 이 정도를 이제 우리 뭐 고민하고 궁금한 거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이제 한번 좀 고민을 좀 하나씩 해볼게요. 빚 청산을 하고 난 뒤 노후자금, 학자금과 여유자금까지 마련하는 게 가능할까요? 월소득 850만 원 중에서 대출 이자로 나가는 돈이 무려 400만 원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 전략하는 건가요? 내가 가진 빚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가장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부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첫 번째 해결책, 부채를 펼쳐라. 부채가 얼마인지를 펼쳐야 돼요. 근데 4천만 원만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어디다 빚을 졌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네. 기업카드사의 카드론. 이게 얼마예요? 대출 금액과 이자, 그리고 대출 잔액과 월 상환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적습니다. 1,200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600만 원을 600만 원? 예. 근데 이게 이자가 웃겨요. 이게 30%대, 30한 4% 정도 되지 않나요? 연 30%대. 네, 30%대 가까이 29점 몇 프로 이렇게 되니까 고금리 대출과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갚아야 할 빚은 6천만 원.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스스로 답답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거죠, 이거. 막 너무 화나더라고요. 빚을 펼쳐보니 한눈에 들어오는 오진이 의뢰인의 빚. 문제는 대출 대부분이 20%를 웃도는 고금리라는 건데요. 이자가 높은 빚부터 갚아라. 이때 필요한 두 번째 해결책, 이자가 높은 빚부터 갚아라. 제도권에서 불가능했으니까 여기 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가 숙제예요. 자, 빚 갚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사금융, 두 번째 저축은행, 그 다음에 세 번째 캐피탈, 네 번째 카드론 현금 서비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용대출, 은행의 신용대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부동산담보대출.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 빚 청산할 때. 세 번째가 세 번째 해결책은 바로 월급만으로 빚지지 않고 살기. 빚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빚을 갚아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서 보니까 빚을 갚을 때마다 이벤트를 해결할 새도 없고 늘 바쁘기만 했다. 마지막 빚 갚다 지친 삶에 활력을 넣어줄 이벤트를 가끔씩 하라는 것인데요. 자, 부채를 펼쳐봤더니 빚은 너무 많지는 않은데 이자가 너무 높은 것만 잔뜩 있고 그거에서 빚을 갚아가면서도 쪼들려 살고 있는데 뭐 특별히 많이 쓴 것도 없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따로 소비를 더 많이 하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크게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구조는 돼 있는데 즐길 새가 없어요. 이걸로 보면. 왜냐하면 모을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 빚 갚기 바쁘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숙제죠. 금액이 별로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이자를 너무 많이 내고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성 빚이에요, 악성 빚. 그러니까 너무 심한 빚인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제도에서 이걸 풀어주는 게 있어요. 상환을 잘 하고 있다, 연체 없이. 그런데 고금리다. 이때 해결하는 방법은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바꿔드림론 또는 한국 이지론. 바꿔드림론이란 고금리 대출을 가진 채무자 중 자격 조건에 맞는 사람들에게 금리를 8에서 12%까지 낮춰주는 금융제도인데요. 자격 조건과 신청 가능 유무는 국번 없이 1397번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바꿔드림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30%면요. 300만 원. 300만 원에다가 30% 곱하기 300만 원 곱하기 4 하면 4천만 원 대출 받아서 1200만 원 이자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3분의 1로 줄여보면 그 4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800만 원의 돈을 더 갚을 수 있는데 지금 그대로 끌고 가고 있다면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빨리 바꿔드림도 바꿔야 돼요. 이 바꿔드림론으로 바꾸면 매년 800만 원의 여유자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800만 원의 여유자금이라고 하면 한 달에 따져보면 5, 60만 원 되는 거죠. 그러면 60만 원씩만 계산해도 여유자금이 생기니까 결국은 자녀 교육자금을 위해서 어떤 금융상품 3년에서 6년 정도의 중기투자 상품을 하나 선택할 수가 있겠죠. 한 20만 원 정도, 20에서 3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부부의 노후자금을 위해서 10에서 20만 원이라도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이자 비용으로 들어갈 돈을 여기로 세이빙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주택자금은 당장 내년에 빚을 또 내야 될 상황이 되니까 여유자금이 800만 원이라도 있다면 매달 여기다가 적어도 30만 원 이상을 넣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적어도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를 저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빚도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겐 꿈이라는 게 있어서 꿈을 하나하나 실현시켜가기 위한 작은 종잣돈이 하나 시작되는 거고, 빚은 빚대로 좀 갚아져 가는 거고. 그럼 이 두 가지 효과를 노려야지 빚만 갚으면 너무 인생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갚아나가고 있는데 신용등급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캐피탈론이나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대출이나 사금융 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내가 한 번도 연체 안 지켰으면 신용등급이 당연히 올라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용등급이 절대로 올라가지 않아요. 왜 안 올라가느냐면 제2금융권의 대출을 받아서 저축은행의 정상적인 신용대출 외에 나머지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았다. 이 대출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대출을 받았을 것이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걸 썼을까? 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신용등급을 절대 안 올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하고 차이점은 체크카드는 소득공제를 받을 때 신용카드가 15%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체크카드는 30%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연소득 25% 이상이 되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는 게 지출은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같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적게 쓰고 공제도 꼼꼼히 챙기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이 정도면 조만간 15년간 의뢰인을 괴롭혀온 빚을 해결할 수 있겠죠? 이 과정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대로 하면. 이제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우리 가정이 좀 더 행복하고 더 희망찬 시간들을 많이 보낼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빚청산 솔루션의 핵심은 먼저 빚을 펼쳐보고 이자가 높은 빚부터 갚고 더 이상 빚지지 않게 월급으로 살고 빚을 갚을 때마다 이벤트로 활력을 찾는 겁니다. 통장 쪼개기 솔루션의 핵심은 부부의 통장을 합치고 비상자금은 따로 마련하고 생활비와 용돈을 분리하고 지름 통장을 만들고 월급 통장은 영원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도 고수의 비법으로 부자 되세요.
생활 밀착형 정보로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생활백과가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으로 다음 주부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찾아뵙게 됐습니다. 매주 목금 오전 9시 4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생활백과에 출연할 의료인과 산림평가단을 찾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